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담당하고 있는 연미정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요. 44회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항상 파트는요. 이렇게 잘라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 근대사 파트가 있어요.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내용. 그래서 여기까지에는 문항수가 44회 30문항 정도. 그래서 전근대사가 30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흥선대원군의 업적부터 시작해서요. 이후에 남북관계까지의 내용까지 해서 이렇게 20문항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총 여러분 우리가 50문항을 여러분들이 푸시게 될 텐데요. 자, 중급의 시험지 같은 시험지로 여러분들이 60점 획득하시면 우리가 4급에 이렇게 급수 따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0점 얻으시면요 여러분들이 3급 이렇게 취득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요 중급 정도 보면 난이도가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편인데 우리 같은 44회 고급 출제됐을 때는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요 시험지 한번 보시면 충분히 중급하시고 나서도 조금만 더 보완하셔서 고급까지 이렇게 획득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 이번 이 44회 기출문제는 해커스 교재 상세하게 해설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는 지금 이 문제의 유형은 뭐 선지를 하나하나 다 분석한다기보다는 이 중급 정도의 난이도에서 이런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어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 저랑 같이 한번 점검하시면서 교재랑 함께 하시면 더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항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항 보실게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주는 문제예요. 이렇게 1점짜리 주는 거고요. 자, 보시면 유적지 문제 반드시 출제되는데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나오는 유적지가 나와요. 자, 공주 석장리 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도 주는 키워드가 이렇게 있어요. 주먹도끼. 자, 그래서 요거 언제죠? 구석기 시기입니다. 특히 저 공주 석장리 같은 경우는요. 구석기 시기 때 전기부터 후기까지 해당되는 모든 시기를 다 담고 있는 백화점 같은 그런 유적지라고 보시면 돼요. 구석기 시대의 백화점. 그래서 공주 석장리 주먹도끼. 자, 요거는 구석기 고르는 거죠. 그래서 정답 고르시면요. 여기 힌트도 더 주고 있는데 바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그래서 원시적인 수공업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 요거는 신석기죠. 자,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 요것도 역시 신석기. 자, 반달돌칼, 자, 요거는 청동기 시기 때 해당이 됩니다. 자, 지배층의 무덤으로서 고인돌을 축조해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요거는 청동기 이렇게 되고, 자, 5번 보시면 주로 동굴에서 살면서 사냥과 채집을 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번부터 2번 단골 문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철기까지의 내용들을 좀 분석하셔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역시 이번 문제는요. 여러 나라의 풍속, 특징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자,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솥대. 보통 이렇게 새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새 모양을 하는 건 하늘과 가장 맞닿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솥대가 요 솥대의 표시의 영역을 하고 있는 곳을 신성한 구역이다. 이 신성한 구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도 이렇게도 부르죠.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나라의 신성한 지역인 소도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해. 이 나라에는 신지, 읍차라고 불리우는 지배자가 있었어. 신지, 읍차. 이거 수리시설 굉장히 잘 다루는 지배자들을 표현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역은 벼농사도 잘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제사와 정치가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구역인 소도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행정구역인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왕이 따로 있고요. 이 소도를 주관하는 천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존재가 따로 있는 재정분리 사회에 여기 어딘가요? 그렇죠.
사만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내용 고르시면 이미 설명 속에 나왔죠. 제사장인 천군이 존재하였다. 요겁니다. 1번 정답이고요. 서옥제. 서옥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서 남자가 여자의 집에 이렇게 장가가는 개념, 대릴사위제라고도 불리우는 곳 고구려. 자, 빈민 구제를 위해서 진대법. 자, 요거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농민이 빈민이 돼가지고 노비로 전락하는 거 막으려고 하는 국가 차원의 어떤 복지책이에요. 진대법. 이거 고구려, 고국천왕, 을파소 이런 것들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단궁, 과하마, 반어피와 같은 이러한 특산물들 나오는 곳 어디다? 이거 동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식의 행정구역을 다스리고 있는 가들이 있는 곳 요건 어딘가요? 그렇죠. 요거는 부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는요. 항상 여러분 문제는 동해가 나올 수도 있고 부여가 나올 수도 있고 고구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옥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선택지들은 옥저 거, 부여 거, 그러니까 나머지의 나라들의 특징들을 저렇게 선택지로 반복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요. 기출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선택지들만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사실은 넘길 수 있는,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번 보시면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라. 점수가 3점짜리네요. 3점짜리인데 44회가 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쉬워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 하셨을 거예요. 금방 푸셨을 거예요. 자, 우중문에 30만 별동대에 맞서서 우리 고구려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자, 우중문이 쳐들어왔는데 이거 맞선이가 누구다? 을지문덕 장군.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살수에서 물리쳤다. 이거 수나라와 그 다음에 우리 고구려의 싸움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우중문 장수가 나왔고 우리 쪽에선 누가 나왔어요? 을지문덕이 나왔어요. 이거 수나라의 싸움. 그럼 쭉 찾아볼까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자, 당나라. 수나라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 나오죠.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죠, 전혀. 그래서 요거 정답은 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 자체가요. 같은 시기 때 연도가 촘촘하게 들어가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건 굉장히 사실은 연도와 사이가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데 그렇게 연표를 가지고 연도를 막 589, 618 이렇게 외우는 문제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만 더 들어가 보면요. 수나라하고 고구려의 싸움에서 있었던 전투가 살수대첩이죠. 이렇게 있었던 전투가 살수대첩. 근데 여기서 수 깨졌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수나라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가 건국됐어요. 근데 또 넘지 못해요. 누구를? 고구려를 또 넘지 못합니다. 그 이때 싸운 전투가 무슨 전투다? 요게 안시성 전투죠. 그래서 이때 안시성 전투로 인해서 당나라가 어떻게 되나요? 또 깨져요. 수나라 깨지고 당나라 깨지고 넘지 못하는 거예요. 고구려를. 근데 이때 누가 찾아와요? 신라가 찾아와서 당나라한테 연합하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다 나당 연합해가지고 결국에는 백제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뜨리고 그리고 신라가 한반도에서 당나라 물리치면서 그래서 신라가 중심으로 해서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4번 문항.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유네스코 등재에 있는 문화유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국보 제84호고요. 충청남도 서산시 바위에 새겨졌대요. 백제의 대표적인 불상이고요. 백제의 대표적인 불상이다. 이거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옵니다. 입을 다문 채 온화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별명이요. 백제의 미소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불상 자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미소가 절로 띄는.
자, 쭉 보실게요. 이거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서산마의 삼존불이죠. 서산마의 삼존불. 실제로 저 불상은요, 이렇게 빛이 비추는 어떤 방향에 따라서 웃고 있는 모습이 되게 다양하게 비춰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재밌기도 하면서 친근하게 느껴지는 불상입니다.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시험에서 이게 정답으로 출제되는 비중은 낮아요. 나머지 선택지들이. 그런데 제가 하나만 좀 더 꼽자면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삼존불, 백제의 미소, 그 다음에 이거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 요거 하셔야 돼요. 이거 고려시기 때 초반부에 나온 불상이고요. 굉장히 고려의 불상 같은 경우는 규모가 되게 크죠. 그래서 얘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약 한 18m 정도가 돼요. 그래서 바위에다 굉장히 크게 조성을 해놓은 거. 그래서 단골 여러분들 정답이 될 수 있는 사실 보기 선택지는 4번, 5번 정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5번 보실게요.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산동 고분군, 지산동 고분군에서 나온 거고요. 자, 요렇게 금관, 이거 몇 개 안 되는 가야의 금관이에요. 그리고 철갑옷. 자, 우리 박물관에서는요, 이 나라가 남긴 문화유산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출토 유물과 발굴 성과를 공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하였다. 자, 이번에 전시되는 유물을 통해서 이 나라의 수준 높은 문화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는 가야죠, 가야. 그래서 고령 지역에 있었던 요 가야에 대한 건데, 자, 보시면요. 범금 8조법, 법이 있었던 나라, 어느 나라? 자, 요거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에 8조법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회의 여러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이거 무슨 회의예요? 이거 고구려 제가회의고요. 자, 22담로에서 왕족을 파견해가지고 행정체계를 만들어줬던, 통제했던, 자, 요거는 백제에 해당되는 거. 자,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과정을 조사해라. 그래서 우리 가야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김해 지역에 자리를 잡죠. 금간가야가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소백산맥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고령 지역에 자리를 연맹체가 고령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바다 쪽 근처에서 육지 지역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간가야, 대가야, 전기가야 연맹체, 후기가야 연맹체, 요렇게까지 이동한 거. 자, 그래서 요거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궁예가 철원으로 도읍을 옮긴 배경을 살펴본다. 요거는 후 고구려. 나중에 마지막에 국호의 명은 태봉이었죠. 태봉. 그래서 요거는 후 고구려. 요렇게 써드릴게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보실게요. 평창이네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재현된 고분벽화 개막식 공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자, 보시면 무용총 벽화예요. 무용의 그림을 이렇게 벽화로다가 그려놓은 건데, 무희들이 복식과 춤 장면. 사실 이제 우리는 저렇게 고분벽화나 우리 이렇게 무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입었던 어떤 복식이나 장신구 이런 미술사가 굉장히 또 발전을 하게 하는 그런 또 증거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벽화를 보고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저때 고구려 사람들이 이런 거 입고 춤을 추기도 했구나. 이런 복식을 입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시도는 고대 문화유산의 이미지와 감성을 현대적 기법의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용총. 이거 고구려 벽화에 해당이 됩니다. 고분벽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비슷하게 공연을 했죠. 무용총 벽화의 춤 장면. 자, 그러면 국가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 고르시면 됩니다. 자, 무천. 자, 요거 제천 행사 어딘가요? 동해. 우리 아까 요거 2번 문항이랑 사실 비슷한 선택지가 지금 여기에 같은 유형의 문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골품에 따른, 자, 뼈에 품계가 있는 거예요. 골품제, 폐쇄적 신분제. 요거 어디다? 신라. 화랑도 국가적 조직으로 운영하였다. 자, 요것도 신라. 자, 글을 읽고 활쏘기를 익히는 경당, 지방의 학교죠. 그래서 경당이 있었다. 요거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해당되는 거고, 자, 정사함에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자, 요거
백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회의 이거는 고구려, 정사함회의는 백제. 정사함이라고 하는 바위에 투표함 용지를 놓고 거기에 있는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의를 했었던 게 바로 백제 거고요. 신라 같은 게 뭐가 있었죠? 신라는 화백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화백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 4번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7번 보실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1점짜리고요. 백제 26대 왕이고요. 그러니까 백제 왕이에요. 자,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요. 그래서 예전에 북쪽에 있었던 부여의 영광을 남쪽에서 다시 한번 누려보겠다. 남부요. 이렇게 정했어요. 백제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죠. 그 전에 수도까지 원래 한 성이었는데 웅진 공주로다가 밀려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 와가지고는 이게 쫓겨서 내려오다 보니까 웅진 공주 지역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방어 체계는 좋지만 그래서 이렇게 궁궐을 만들기가 조성하기가 다시 좋은 사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디에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이 왕 누구죠? 성왕이죠. 백제 성왕이 됩니다. 이 백제 성왕은 여러분 처음에 백제는 한강 유역을 끼고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강 유역을 뺏겨버리죠. 고구려한테 뺏겨버려서 나중에 신라하고 연합을 해요. 누구랑? 진흥왕이랑 연합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연합을 했기 때문에 한강 유역을 서로 나눠 가져요. 상류 지역은 이 신라가 가져가고요. 하류 지역은 백제가 가져갔는데 신라가 어디도 탐이 났어요? 하류 지역까지 탐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류 지역까지 다 빼앗아가요. 이 신라 진흥왕 때 성왕이 거기에 열받아서 그래서 이 관산성을 쓸어 갔다가 결국에 거기서 전사를 당하는 일 성왕입니다. 이렇게 바로 고르실 수 있고요. 자, 넘어가셔서 8번 문항 보실게요.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3월에 웅천주 도독 헌창이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장한, 연호를 경운이라고 하였다. 반란을 일으킨 거.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국호가 나오죠? 국호는 나라의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신라가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나라인 장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의 규모가 사실은 굉장히 그냥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누가 주원이가 왕이 되지 못해가지고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어서 일어났던 난 김헌창의 난이 일어납니다. 요게 시기가요. 정확하게 헌덕왕 시기 때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거를 헌덕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신라 중대가 해공왕 시기 때 신라가 끊어지거든요. 중대는. 그러면서 이게 진골의 계통이 바뀌어요. 그게 언제 바뀌냐면 선덕왕 때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원성왕. 근데 원래 이 자리를 원래 주원이가 왕이 됐어야 됐는데 못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헌덕왕 시기 때 와가지고 여기서 김헌창의 난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요 시기 신라 하대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라 하대에서 신라가 기울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왕이 누구 있는데 그 왕이 진성 여왕이에요. 요게 신라 하대에서 굉장히 또 잘 나오는 왕인데 바로 이제 요 선택지에 해당이 되는 원종과 애노가 봉기하였다. 요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적고적애난 원종과 애노의 봉기 그리고 또 우리 이 채치원이 시무 10조를 바치면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 좀 고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진골 귀족들에 의해서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신라는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후삼국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2차 돈이 순교하였다. 요거는 2차 돈이 순교하였다라고 했는데 불교를 공식적으로 공인하게 됐던 법흥왕 시기죠. 훨씬 앞시기고요. 통일하기도 이전이죠. 그 다음에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다. 역사서 잘 나갈 때 씁니다. 제일 잘 나갈 때 진흥왕 때, 요거 진흥왕 때. 자, 그 다음에 김흠돌이 반란을 도모했어요. 자, 요거는 언제냐? 신문왕. 그러면 이거는 중대예요. 신라 중대. 그래서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을 때. 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자, 요거는 지증왕 시기. 요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 2번 되겠고요. 자, 9번 보실게요.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편제한 국가의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쭉 보시면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상주, 전주, 무주, 강주, 양주. 이거 몇 개예요? 9개. 9주.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북원경, 금강경. 이거 몇 경? 작은 수도, 오소경. 그래서 통일했는데 땅덩어리 넓어졌어요. 요렇게 넓어진 거 행정구역을 체제 정비한 거 요거 누구다? 신라 중대왕, 신문왕 때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편제한 국가의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거예요. 자, 중앙군으로 구서당을 편제하였다. 그래서 신라는요, 이렇게 구서당, 중앙군, 십정, 지방군, 십정, 그래서 구서당 10정의 체제까지 체제 정비한 거, 요거 신라에 대한 거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구서당 안에는요, 신라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백제인, 고구려인, 심지어 말갈인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민족을 융합하기 위한 통일신라의 정책이었다. 자, 왕의 친위 부대인 장룡령을 설치하였다. 자, 요거는 정조죠. 자, 양계 병마사를 파견했네요. 자, 요거는 고려로 넘어가고요. 자, 삼수병 구성된 훈련도감을 정비하였다. 자, 요거는 조선이죠. 자, 그 다음에 삼별초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무신, 특히 최우 때, 무신 집권기 때 나오게 됩니다. 삼별초. 자,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보실게요. 자,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이 나라의 동경용원부에서 출토된 삼존불상입니다. 삼존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문화유산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가지고 힌트를 얻냐? 자, 이거예요. 해동성국,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고 불리었던 이 나라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 발해죠. 요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보시면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호족의 자제를 중앙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기인, 끌어다 놓는 거예요. 이거 언제죠? 고려 태조 때 왕건이 호족을 통제하려고 실시한 거죠.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승정원을 두었다. 왕명출납 담당하는 승정원 조선이고요. 자, 그렇죠.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었다. 굉장히 광활한 영토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 발해입니다. 지방간 감찰을 위해서 사정부, 외사정, 내사정이 있었는데요. 사정부 파견하였다. 자, 요거 신라, 통일신라고요. 이성 6부를 비롯한 중앙의 통치 조직, 요거는 고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11번. 고려시대 문화사 파트로 넘어왔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실 바로 좀 눈치를 채시면 좋은데, 대각국사 의천의 활동이죠. 보조국사 진울, 뭐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좋고요. 화폐주조 그리고 유통을 건의하셨고, 또 교장도감이나 교장 같은 속장경 같은 것들 또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불교통합, 고려의 과제죠. 그래서 교종과 선종을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끌고 가느냐, 바로 그 완성체로 나온 것이 천태종, 그리고 우리만의 천태종이다,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자, 의천이고요. 자, 내용 보시면 무예가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무예가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는 이런 무예가를 부르고 다녔던, 본인이 스스로도 파괴승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자, 원효고요. 자, 불국사를 창건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신라 중대에서 우리가 좀 떨어지죠. 이 경덕왕 시기 때에서 해공왕 때 완성됐다고 보통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관 겸수를 주장하였다. 그렇죠. 교리, 그리고 관, 이거는 이제 선종의 일파, 내 마음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볼 관자거든요. 들여다보는 어떤 선종의 입장에서 계속 수양을 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교종의 입장에서 교리. 그래서 교리와 선종의 입장에 관계 뚫어보는 나의 수양을 하는 요 교와 관이 항상 어떻게 된다? 같이 갈고 닦아라, 교관 겸수. 자, 요거 주장하신 분 의천입니다.
정답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자, 요거는 진울이죠. 진울 결사운동. 자, 왕오 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왕오 왔다 갔다 한다. 어디 천축국을 그래서 인도 왔다 갔다 했던 어떤 그런 것들 저술했던 인물. 자, 요거는 해초. 이렇게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다음 12번 보실게요.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망이가 이르기를 이미 우리 고향을 현으로다가 승격시켰대요. 다 나왔죠? 현으로 승격시켰대요. 그래서 망이 망소위의 난. 이거 난 일으켜지면서 여기 이제 달리기로 충순,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순하고 충순 현으로다가 이렇게 승격을 시켜줬죠. 고려는 향, 부곡, 소라고 하는 일반 행정구역에 비해서 양인이긴 하지만 굉장히 차별받는 이 양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망이 망소이 공주 명학소를 현으로다가 승격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 좀 한번 보시면요. 병인박해, 이거는 천주교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개경 나성의 축조 과정을 파악한다라고 하는데 개경 주변을 나성으로 두른 건데 요거는 거란치미끼 때. 자, 호족의 성장 배경을 알아본다라고 했는데 뭐 관련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삼전도비 건립 당시의 상황을 찾아본다라고 했는데 삼전도비는 인조의 굴욕을 사실 상징하죠.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요. 자, 특수행정구역인 소에 대한 차별을 조사하였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보실게요. 다음 기획물의 소재가 된 탑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석조보살 사상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삼촌을 따라서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요 국보 제48-1호로 지정된 고려시대의 석탑인데 삼촌께서는 이 탑처럼 고려시대에는 다각형의 다층 석탑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알려주셨다. 탑을 향해서 두 손을 모은 석조보살 자상을 보면서 탑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실제 이 탑을 보면요. 탑 앞에 이렇게 보살이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두 손을 모은 요게 조각상이 있어요. 자, 요거 뭐냐면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험에서는 저게 안 나오고 보살이 안 나오고 항상 이렇게 월정사 팔각 9층 석탑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경천사 10층 석탑이라든지 막 이런 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기 앞에 보살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서 사진을 보여주면 이 팔각 9층 석탑이 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오래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탑에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각이죠. 그리고 다층의 형태. 요게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어떤 탑의 특징입니다. 자, 불국사 다보탑, 신라죠. 정림사지 5층 석탑, 백제, 가문사지 3층 석탑, 규모가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요거 역시 신라시대 때 미륵사지 석탑, 백제의 탑이고요. 2018년도에 뒤에 시멘트 발려진 부분이 완전히 복원이 되면서 또 주목받고 있는 탑이기 때문에 꼭꼭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14번. 밑줄근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고려시대 역사서고요. 여러분 역사서의 출발은요. 물론 고대 파트도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 이게 가장 앞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역사서 문제 낼 때 이 부분을 포커스로 잡고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자, 김부식이 왕명받아서 편찬한 역사서예요. 그래서 무슨 형태로 구성이 됐냐면 기전체의 형태로 구성을 했던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그래서 요거 정답 1번이죠. 1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보면 본기, 세가, 열전, 우리 그 사마천의 사기, 중국의 역사서에서 그 형태를 따가지고 와서 모델로 삼아서 만든 책이 바로 삼국사기, 기전체이고요. 자,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게 된 것. 이거는 유득공의 발해고. 자, 그 다음에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실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단군의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수록되어 있는 거는 삼국유사입니다. 요 삼국사기하고 항상 대조적으로 나오죠. 삼국사기는 실려있지 않고요. 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고려군 옛 영토를 되찾다. 자, 왕의 명에 따라서 어디를?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고려의 군사들이 승전보를 전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는 상실했던, 우리가 직접 영토 침탈 당했거든요. 이 옛 영토를 100여 년 만에 되찾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왕 누구죠? 자, 요거 공민왕. 그래서 정치사 고려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을 정벌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시기 때 별무반 만들고 한 거는 숙종 시기 때부터 예종 시기로 들어가고요.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재 등용한 거 광종이고요. 자, 신돈을 등용하고, 그렇죠. 신돈을 등용하고, 국민왕이 이제 나중에 노국공주 사망하고 난 다음에 많이 시리에 빠져 있었죠. 그랬을 때 이제 신돈하고 좀 가까워졌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민변정도감, 토지와 백성, 이거 다 누가 가져갔어요? 권문세족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권문세족들이 가져간 거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임시기구. 자, 바르게 원래대로 돌리는 임시기구. 전민변정도감. 이거 일부 성공시켰다. 복민왕 때. 자, 빈민구제를 위해서 흑창을 처음 설치한 거 태조 왕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독서 산품가를 시작했다. 요거 원성왕입니다. 요거 원성왕도 잘 나와요. 독서 산품가로. 그래서 앞에 원성을 많이 받은 왕이에요. 왜냐면 누구 자리 빼앗아서? 이거 주원이 자리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주원이 자리 빼앗아서 그 다음에 험덕왕 때 김원창의 난. 이렇게 자꾸 연결시키시고요. 15번 정답 3번입니다. 자, 16번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라. 여러분 점수 1점이에요. 쉬운 문제. 사관원 설치하고요. 6조 직계제 실시했고요. 사회경제에서 태종이 뭐 했을까요? 자, 쭉 보시면 호패법 실시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 같은 것들. 그래서 양인 남자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부터 천민까지 해당되는 사람들 전부 저 호패에 달고 다니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를 이렇게 통제하기 위한 거죠. 사실 호패법은. 제위보, 요거는 언제예요? 요거는 광종 때 설치가 된 거고, 그래서 빈민을 구휼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자를 가지고 했던 제위보고, 경국대전을 완성시키 반포한 사람 누구예요? 성종이죠. 자, 그 다음에 동의보감을 간행했다라고 했는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광해군 때. 그리고 상평통보를 발행했는데 조선 후기 때 이 상평통보 굉장히 많이 이제 활발하게 유통이 됐죠. 그래서 인조에서 저기 이제 나머지 숙종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또 활발하게 유통이 됐다는 거. 자, 16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실게요. 가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유기전 상인으로 대표되는 가는 서울 종로에서 조선 왕실과 간청에 공급하던 이들 특권 상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세금 얼마 내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특권 상인층으로. 자, 이들이 뭐냐면 시전 상인입니다. 시전 상인이죠. 유기전 6가지 품목을 장악하면서 팔 수 있었던. 자, 보부상단을 만들어서 결속을 다졌다. 보부상단은요, 우리가 뭐 장돌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떠돌이 상인들이에요. 시전 상인들하고는 달라요. 자, 전국에 송방이라고 하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요거는 송상이죠, 송상.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외무역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일본 쪽이랑, 그래서 요거는 일본 쪽 내상이죠, 내상. 자, 책문 후시를 통해서 청과에 무역을 주도하였다라고 했는데 청나라하고 한 거는 의주 지역의 만상이고요. 자, 그렇죠. 금난 정권을 행사해서요. 이 시전 상인들은 주변에서 자기하고 품목이 겹치거나 이렇게 시장 상권을 어지럽힌다라고 해서 이 어지러운 난전을 피우고 있는 이런 시전 상인들 같은 품목 팔거나 이러면 굉장히 말하자면 탄압을 했어요. 이들 시전 상인이. 그래서 난전을 금할 수 있는 난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시전 상인이에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상을 억압하였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했어요. 자, 도평의사서에서 과전을 지급하는 법을 청하니 그 의견을 따랐다. 그래서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므로 마땅히 과전을 두어서 사대부를 우대한다. 경기 지역의 사대부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지를 지급한다. 자, 이거 무슨 토지?
과전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토지제도요. 고려는 던식과 그 다음에 조선은 과전법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 과전법 언제 나오죠? 이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요동을 정벌하러 가죠. 근데 요동을 정벌하러 갔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성계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최영의 명을 받고 갔는데 위화도 지역에서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사불가론 제시하고 만들면서 회군해서 돌아오죠. 근데 돌아오자마자 이성계가 돌아올 때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내가 죽거나 아니면은 상대를 제압해서 죽이거나 그래서 정권을 차지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오자마자 한 거 일단 군사권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한 게 경제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전법 예전에 권문세족이 가졌던 토지를 다 빼앗아 가지고 신진사대부에게 준다. 그래서 여기 들어갑니다. 라.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했어요. 황산벌, 개백이 이끄는 백제결사대, 그러니까 황산벌 전투죠. 그 다음에 후삼국 통일 대업을 이룬 곳이기도 해요. 개태사. 근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사실 힌트를 줄 수 있는 거는 이거 3번입니다. 3번. 우리나라 최대의 석조 미륵보살 입상인데요. 이거 고려의 입상 보살 이렇게 서 있는 불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보시면 아시잖아요. 계속 얘기했던 고려의 아주 특이한 불상. 얼굴 굉장히 크고 어깨 좁고 굉장히 또 사이즈도 아주 크고요. 이거 어디예요? 논산이죠. 논산. 그리고 요거 4번은 여러분들 요새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 이 서원, 이거 관심 있게 보고 있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한능검에서 당연히 묻고 있겠죠. 물을 수밖에 없는 사실 내용이에요. 도남서원, 요거 논산입니다. 김장생을 기리는 서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논산이 되겠습니다. 논산 지역. 2번. 자, 다음 20번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 세시풍속 한 문제씩 꼭 나온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문제 또 이렇게 고분벽화를 가지고 왔는데 고분벽화에서 설화 속 견우와 직녀 만나는 날 언젠가요? 바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칠석이에요. 견우와 직녀 만나는 날 7월 7석. 자, 단오, 음력 5월 5일이죠. 그래서 뭐 전형적으로 저때 사실 씨 뿌리는 날 우리가 농사의 농경국가에 좀 걸맞는 그런 세시 풍속이고 백중은 되게 더운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노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좀 쉴 수 있게 하는데 저 백중이라고 하는 표현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100가지의 곡물들을 이렇게 차려놓고 또 먹는 날이다라고 해서 또 백중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음력 8월 달로 뭐 해당이 되고요. 우리의 굉장히 뭐 최대 명절이죠. 그 다음에 한식,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 불을 쓰지 않는 날, 한식입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21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조선시대로 넘어왔고요. 조선시대 향촌의 양반들로 구성되어서요. 수령을 보자예요. 수령이 임기제이고 그다음에 잠깐 왔다 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수령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필요했고요. 또 향리, 거기에 있는 이 향리들이 지방에서 뭐 행정 업무 보고 있는 이 향리들이 뭐 나쁜 짓을 하진 않을까 감찰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어요. 자수와 별감이라고 하는 향임직을 두기도 했던 이것은 뭘까요? 향촌에 있다. 향촌에 있는 기구다. 유향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향교는 지방의 학교죠. 자, 향도는요. 고려 시기 때부터 좀 보여져요. 전반기에는 불교 행사를 하는 그런 어떤 무리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조선 시기까지 가게 되면은 농촌 공동 조직체가 되기도 하죠. 향도. 자, 경시서는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고요. 자, 집강소.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에서 전주화양 맺고 난 다음에 지방 또 자치하는 기구가 됩니다. 집강소.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왕이 도원수 강홍림 나왔어요. 강홍림에게 지시하였다. 원정군 가운데 일 많은 평안도와 함경도의 정예병만을 훈련하여 이제 장수와 병사들이 서로 익숙하니 지금에 와서 경소리 바꾸기는 곤란하다. 그대는 명나라 장수들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만 말고 오직 스스로 판단하여 패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라는 것도 아니고 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자, 강국립을 시켜서 중립외교했던 사람 이거 누구죠? 광해죠, 광해. 광해군. 자, 밑에 보시면 용골대 등이 왕을 인도하여 들어가 단할에서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쭉 보면 청나라 사람을 시켜서 황제에게 아뢰게 하였다. 왕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던 사람 인조입니다. 이거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굴욕을 당하죠. 자, 이 사이에 있는 거 골라라. 자, 인조 반정이 일어났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그래서 광해군이 뭐 사실 외교적으로 잘한 부분도 있고 했었지만 도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스크래치를 얻어요. 일명 우리가 폐모살제, 인목 대비 폐위하고 자기 배다른 영창대군을 살해했다. 이제 그런 이유들 그리고 중립에게 오랑캐와 친했다. 이런 이유들로 광해군 끌어내려지고요. 인조가 왕위로 오르게 됩니다. 서인 정권들에 의해서. 그래서 정답은 인조반정. 자, 기묘사화가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선 중종시기고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강조의 정변은 여기 이거와 매칭돼서 잘 나오는 거는 거란 침입이에요. 거란 침입. 거란의 2차 침입 명분이 강조 정변이었고요. 나선 정벌이 추진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효종 시기 때 북벌 하려고 했는데 나선 정벌에 그 북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대가 또 이용이 됐고요.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다. 자, 이 백두산 정계비 숙종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실게요.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이 그림은 가의 시행을 관장한 선해청을 그린 것이다. 선해청. 자, 가는요.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해서요. 공납을 부과하여 특산물 대신에 쌀, 배,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입니다. 라고 했어요. 선해청이라고 하는 기구가 나오고 토지 결수에 맞춰서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1결당 12두를 내라. 자, 이거 뭐죠, 여러분? 특산물을 내는 거 대신에 쌀로 내게 바꾼 거 대동법이죠. 대동법.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라고 해서 요거는 집집마다 들어가는 거, 호포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2번 보시면 박납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실시하였다. 박납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실시하였다라는데 요게 대동법이 맞는 내용이죠. 자, 3번 1결당 쌀을 4에서 6도로 아예 납부액을 영원히 고정시켜버리는 거 요거는 영원히 고정시키다 영정법. 자,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었다. 이거는 세종의 공법에 해당이 되고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결작을 부과했어요. 이거는 1년에 원래 2필 내던 것을 1필로 내는 걸로 줄였잖아요. 이거 균역법. 그래서 부족분을 뭘로 메꿔준다? 결작으로 메꿔준다. 그래서 1결당 2두에 결작으로 이렇게 메꿔준다는 거. 균역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논쟁이 전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효종대왕께서는 둘째 아들이시므로 대왕대비께서는 1년간 복상을 하여야 합니다. 효종대왕께서는 왕위를 계승하셨으므로 장자다. 장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대왕대비께서는 3년간 복상을 입어야 된다. 허모. 3년 입어야 된다. 여기서는 1년 입어야 된다. 여기는 왕실의 권위를 굉장히 더 높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이쪽 어디예요? 남인이고 이쪽은 서인인데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게 뭐죠?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 이거 예속 논쟁이죠. 복상의 문제를 가지고 일어난 거고 효종이 승하하시고 난 다음에 현종 시기 때 일어났던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 논쟁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현종 이후의 상황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정열입의 모반 사건 이거 여러분 정열입 모반 사건이랑 정철의 건저희 사건 사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고급 난이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선조 시기 때 이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살인파가 처음에 서인하고 동인으로 나뉘어졌는데 이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계기가 정열입 모반 사건이고요. 묘청 이거 고려로 들어가죠. 경신 환국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효, 현, 그 다음 누구예요? 효, 현, 그 다음에 숙종.
숙경영이죠. 숙종 시기 때 일어났던 핵심이 뭐죠? 환국이에요. 여기 예속 논쟁 너무 길어지고 막 극대화되고 하니까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붕당을 좀 누르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쪽 편만 들어주게 되면서 편당, 한쪽의 편으로 치우치는 그런 편당 조치를 이루게 된 거. 그래서 이거 경신한 거, 이후에 해당되는 거 맞는 내용. 자, 기철이 숙청이 되었다. 이거 공민왕 때인데 고려입니다. 자,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훈구에 의해서 여러분 사림이 화를 입는 거, 이거 사화잖아요. 훈구에 의해서 사림이 화를 입는 거, 이거 사화인데 이 무렵에 와서는요, 이제 훈구의 존재는 없어요. 사림들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훈구에 의해서 사림이 화를 당하는 이 사건은 앞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을사사화는 시기적으로는 명종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실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옳지 않은 거, 우선 이 시기를 헤아려 보면요. 오이, 참외, 온갖 채소와 약재, 농사도 잘 지으면 밭 한 고랑에서 얻는 이익이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이거 상품 작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밭에서 나오는 이게 너무 무수히 많은 이런 상품 작물들. 그래서 보면 강진의 고구마, 황주의 지왕밭에서 얻는 이익은 상상 등급의 논에 비해서 10배에 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조선 후기에 굉장히 어떤 이런 상품 작물이 발전하고 있는, 많이 생산되고 있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농업이 발전하면 상업도 같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절약되는 노동력을 가지고 상품 작물 만들고 그거를 또 판매하다 보니 상업도 발달하고 수공업도 발달하고, 수공업이 발달하면 원재료가 나오는 광업도 발달하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이렇게 광산을 경영하는 전문업자도 나오죠. 경영 CEO예요. 덕대. 여러분, 이거 자본가는 누구였죠? 이게 돈을 대주는 자본가는? 물주, 덕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전문화가 돼서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맞는 내용.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죠. 그래서 농업 발전하고, 이거 너무 쉽죠, 여러분? 이거 병란도예요. 병란도. 우리 코리아로 알려지게 된 거. 이거 언제예요? 고려입니다. 독점적인 도매 상인인 도구가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전기시장인 장시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시장이 발달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가와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안동에서 태어났고요. 풍기군수였어요. 사실 이 정도 나와도 아시면 좋겠는데요. 성균관 대사성 등의 관직을 역임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의 학문은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누구죠? 이왕이죠, 이왕. 자,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나서 황해도 관찰사, 이조판서 등의 관직을 역임하고요. 그 다음에 수미법의 시행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우리 화폐에서 다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이죠, 이왕, 이이. 자, 그러면 보시면 이황, 성악 10도. 성악군주가 걸어가야 되는 길, 성악 10도, 요걸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 요거 이황, 맞는 내용이죠. 이이는 뭐죠? 이이? 성학지묘죠. 성학지묘. 자, 그 다음에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요거는 정제도입니다. 틀렸고요. 백운동 서원에서 사익을 청원하였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현판받고 해서 백운동 서원의 명칭이 소수서원으로 바뀌게 된 거. 요거는 이황의 권위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니까 틀린 거고요. 망권당에서 원나라의 학자들과 교류시켰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 누구 왕이었죠? 충선왕, 충선왕이었어요. 그래서 몽골인 어머니와 고려인 충녀랑 아버지 사이에서 나온 이 충선왕, 그래서 만건당에서 원나라 학자들하고 교류도 활발하게 시켰죠. 자, 북벌운동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인조가 삼전도에 굴욕 당하면서 치욕 당했잖아요. 그래서 효종 시기 때 목표는 북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자, 가가 창덕궁 후원에 세운 주암루에는 왕실도서를 보관하는 규장각이 있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창덕궁 안에 있는 거를 내규장각. 하나 더 만들었어요. 어디에?
강화도에 만들었어요. 그거는 외규장갑.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누구죠? 또 서울들 많이 등용시켰어요. 자, 이 사람 정조입니다. 자, 한양으로 천도하였어요. 한양으로 천도한 거는 우리 요거는 태조 때 조선 왕조 처음 개국하고 나서 태조 때 천도한 거고, 그 다음에 지편전을 설치했다. 이거는 세종이죠. 세종. 자, 요거는 태조. 척화비를 건립했어요. 자, 요거는 흥선대원군. 자, 그 다음에 직전법 현직자에게만 토지 주는 거, 요거는 세조.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초계문 신제, 젊은 관료들 다시 한번 재교육 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왕의 인재를 다시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다시 한번 재교육시키고 하는 겁니다. 정조죠?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28번 보실게요.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이보게. 이제 이게 완전 후반 막바지에 오는 거죠. 안동 김씨 가문이 여전히 비변사의 요직을 장악하고 세도를 부리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도 세도 가문은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관리가 되기가 힘들대요. 매관매지. 이거 세도 정치식이죠. 도탄에 빠진 시기. 백성들 도탄에 빠진 시기. 임술농민 봉기가 발생하였다. 그렇습니다. 세도 정치 시기 때요.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호경래난, 그리고 이제 삼정의 전형적인 문란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저 임술농민 봉기 대표적이죠. 자,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 요동정벌은 이제 위화도 해군하고 연결 지으시면 되고 우왕식이고요. 김삼이하고 효심의 난이 일어났다. 요거는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무신집권기 때. 그다음에 또 사림이 동인하고 서인으로 나뉘게 된 거. 요거는 선조 때부터 사림이 주도권 지면서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임꺽정이 지배층의 횡포에 저항하였다. 위에 정치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냐면 사화 터지고 있었어요. 그때 사화 터지고 있었던 때가 명종, 을사사화, 문정왕후 있고 막 이랬던 때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호 보고 떠올리실 수 있겠어요? 호, 담헌, 홍대용, 의산문답, 지전설, 무한우주론, 천문관측 혼천이 중국 중심의 화이론적 세계관을 비판한다. 자, 요거 홍대용에 해당되는 거죠. 담헌, 홍대용. 그래서 쭉 정답 고르시면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안향은 우리나라에 성리학 처음으로 들여오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으로 최초에 세워진 그 주세붕에 의해서 세워진 백운동 서원에 처음에 이제 안향을 모신 거고, 박제가 조선 후기 중상학파죠. 북학이, 그다음에 이제 정도전 조선 설계한 사람, 그다음에 정몽주 마지막 고려의 어떤 충절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4번. 자, 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조선 후기 미술 작품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재 있고요. 추사 김정희가, 저 이 그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책을 보내준 제자 이상적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서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오랫동안 서로 잊지 말자는 인상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 추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해요. 김정희 너무 잘 나갔던 집안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유배당하고 집안이 망하게 되면서 유배지로 떠나갔는데 아무도 김정희한테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제자가 이렇게 김정희가 책 좋아하는 거 알고 매번 새롭게 들여오는 새로운 신식 책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매번 전달해주고 했대요. 근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그림이 뭐다? 세한도죠, 세한도. 2번이요.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쓸쓸해요. 쓸쓸하고 아무것도 없고 황량한데 여기에 이제 소나무만 곱게 여전히 뻗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로소 자기가 추울 때 이렇게 진정한 친구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간 세한도입니다. 자, 목류도원도 안견의 목류도원도고요. 꿈속에서 복숭아밭에서 논이는 거 안평대군의 꿈속에서 나온 거 그림으로 그린 거고,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자, 4번 영통동구도. 자, 요거는요 조선 후기에 풍속화가였던 김홍도의 스승이었던 광세항의 작품이고요. 자, 5번 요거는 조선 전반기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그래서 이렇게 이 선비가 아래 이렇게 물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관수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고사관수도. 정답 30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되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1점짜리고요.
우리 이거 근대 파트에 보면은 아주 빈출 잘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모인 원납전, 이거 원에서 납부하는 돈인데 원납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국가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자꾸 이제 돈을 이런 식으로 거둔 거예요. 뭐 만들려고,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그래서 왕의 위엄,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 자, 요거 흥선대원군의 업적이죠. 이게 국내 업적인데 백성들의 원만 굉장히 많이 샀던 업적이고, 최익현이 흥선대원군 되게 많이 지지했었는데 이 업적 때문에 결국에는 그 최익현도 등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황이 전개되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쭉 보시면 경복궁 중건을 추진하였다. 정답 5번이 되겠고요. 자, 속대전을 편찬하였어요. 자, 요거는 영조 해당되고요.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우리 오늘날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의 영역을 확보한 거 세종이고요. 자,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 서희의 1차 단판 좀 떠올리시면 되겠고, 뭐 침입했을 때? 거란 침입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고려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요거 같이 세종, 같은 시기입니다. 자, 32번 보실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고요. 외란 이후에 통신사를 보내고 외관에서 교역해 왔으니 지금 일본 측에서 요구하는 수호 통상 조약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자, 수호 통상 조약, 우리 통상하자. 자, 윤허한온이 이러한 조정의 뜻을 강화에 가 있는 신원에게 알리도록 하여라. 강화에 가 있는, 이거 우리나라 처음으로 문호 개방한 거죠. 누구에게 했죠? 일본에게.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근대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보빙사가 파견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 연도는 1883년인데요. 이거 이 문제 연도 가지고 푸는 문제 아니고 미국하고의 우리나라 조미수호 통상조약, 미국하고 맺고 나서 파견됐구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미국 뭐 이렇게 써드릴게요. 1883년. 자,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우리 통감정치 들어간 거 을사 늑약이고요. 가보개혁이 추진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일어날 때 같이 겹쳐서 나오게 되죠. 조선책략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조선책략 이거 2차 수신사로 갔다 왔던,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이후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지고 왔던 조선책략, 운요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사건이 나타나게 된 상황이 배경은 저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호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이런 위기감이나 압박감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때는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하고 있었던 때라는 거. 정답 5번이고요. 자, 33번입니다. 이 문제 어려워하셨던 분들 있는데요. 이게 3점짜리고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미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요. 조청, 청나라하고 맺은, 조선하고 맺은 상민들이 물과 육지의 무역과 관련돼서 맺은 장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역을 할 때. 근데 저게 원래 처음에 일본하고 조약을 맺었을 때는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가지고 심리 바깥으로는 못 나갔었어요, 이 상인들이. 그래서 여기 안에 묶였었는데 이거 조천상민 수륙 무역장정 맺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지까지 안까지 이렇게 상인들이 쭉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상인 다리를 역할해주는 중간 상인들, 우리 조선의 상인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보부상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상권이, 그 이전에는 강화도 조약 맺었을 때는 일본이 상권에서 주도를 지었는데 이거 맺고 난 다음부터는 청나라가 상권이 점점 일본을 따라잡기 시작해요. 수출의 어떤 구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경쟁 구도가 일본 앞서고 청나라 쫓아오고 이런 구도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게 부딪히게 되는 게 청일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꼭 정치적인 목적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경제적인 구도권을 가지고도 이렇게 싸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사이에 끼는 거 쭉 보시면 청상인과 일본의 상인 간의 경쟁이 치열했고 바로 이런 어떤 구도 속에서 청일전쟁도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되고요. 균역법, 이걸 영주와 관련 있고요. 원산총법, 이거는 일제강점기로 넘어갑니다. 한국중앙총상회, 연도는 1898인데요. 뭐 연도 가지고 푸는 문제 사실 좀 아니고 이걸 바로 고르실 수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개해약조, 저거는 세종식입니다. 참고로 개해년은요.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년을 우리가 개해년이거든요. 그래서 저 개해약조 이렇게 들어가면 뭐 여러분 뭐 임신약조 뭐 여러 가지가 많아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개해약조 나오면 세종 훈민정음 떠올리시면서 같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세종 때 있었던 걸로. 자, 3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 애국개몽 운동 계열이고요. 애국개몽 운동은 우리나라 이렇게 개몽,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키우자 이제 이런 것도 사실 들어가는데 특히 보면 교육의 부분에 신경 쓴 부분이 나왔는데 신민회 쪽에서 이승훈에 의해서 오산학교, 그 다음에 안창호에 의해서 대성학교 이런 민족학교를 설립했구나.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숭실, 이화, 배제학당 같은 경우는 개신교 쪽에서 만든 사립학교고요. 유경공원은 우리나라 근대식 최초의 관립학교입니다. 그래서 민족교육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5번 보실게요. 밑줄 그은 조약에 대한 저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대신들은 조약에 찬성할 것을 강요당하였고 이제 우리나라 국권 피탈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던 3명의 대신이 일본 장교들에 의해서 한 명씩 끌려나갔대요. 나중에 입장을 이제 하나씩 다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이 조약은 황제가 결코 서명하지 않았고 합법적으로도 조인이 되지도 않았어요. 비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을사년에 일어난 강제로 체결된 조약, 을사늑약입니다. 옳지 않은 거. 민영환, 조병세 등 자결하는 일들, 그래서 자결을 통해서 자기에게 한 거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고종이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헤이그의 특살 파견해서 이거 우리가 조인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강력하게 알리려고 했고, 최익현, 신돌석과 같은 평민 의병장도 나오는 을사의병 일어나고요. 이만손이 주도하여 영남 만인소 상소를 올렸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영남의 유생의 만 명이 이렇게 상소문을 막 올린 거 이거는 위정척사 운동이에요. 그래서 조선 책략 막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막 미국하고도 막 수호하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를 반대했던 유생들입니다. 여기 상황하고는 안 맞고요. 나철 오적 처단을 위해서 자신의 오적 암살당 같은 것들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6번이고요. 밑줄은 그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신임 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던진 이가 있었다. 당시 그의 나이가 65세예요. 그래서 40세 이상에서 70세 정도까지 해당되는 사람들끼리 모인 이 의거활동 단체가 있었어요. 노인동맹당.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강우규입니다. 강우규. 그래서 사실 그 남은 여생을 좀 평온하게 보내실 수도 있었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한 거에 의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마지막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우리가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쓰신 분이죠. 강우규. 그래서 정답 이렇게 들어갑니다. 3번 강우균. 자, 안중근하고 이봉창은요. 김구에 의해서 조직에서 만들어졌던 한인애국단 여기서 같이 좀 연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나중에 식산은행에도 또 폭탄을 던지고 했었던 분 나석주 그리고 김익상 조선총독부에 폭탄 던지셨던 분 이렇게 요 분들은 의열단이죠. 김원봉에 의해서 꾸려졌던 의열단 그 다음에 안중근 이봉창 한인애국단 이렇게 우선 조직을 좀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이 또 항거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37번 가실게요.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서재필 귀국해서 독립신문 창간했고요. 서재필이 미국으로 망명했죠. 우리 그 갑신정변 때 참여했다가 망명했고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독립신문 창간해서 독립협회를 만드셨어요.
고종이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고종은 그럼 어디 갔다는 얘기죠? 고종은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내세웠는데 이거를 채택하는데 고종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면 우리가 96년에 96년 굉장히 굴욕스러운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관파천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95년에요. 을미사변을 겪죠. 그래서 이 을미사변을 명성황후 시해 사건 겪고 나서 러시아 공사관을 몸을 피신해요. 그러니까 고종이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자리에 고종이 없어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공백기가 생기죠. 근데 그 공백을 메꾼 게 뭐냐면 같은 해에 여기에 독립협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협회가 정치적 활동을 하다가 독립협회가 고종한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이러면서 환궁하세요 계속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아관파천 이후에 다시 이제 고종이 1년 만에 97년에 환궁을 해서 돌아와요. 근데 이제 어디로 돌아오냐면 우리 원래 이제 이 경복궁 너무 두렵죠. 자기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곳이고 하니까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 덕수궁으로 옵니다. 덕수궁으로 이렇게 온 다음에 나라의 이름 국호를 뭐라고 선포하냐면 대한제국을 선포해요. 97년에. 그 독립협회도 계속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함께 해요. 하다가 이제 이런 관민공동에서 헌의육조 같은 것들 내세우는데 저기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게 그전처럼 고종이 이렇게 왕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제국, 그 왕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하거든요. 근데 독립협회는 반대였어요. 비록 군주랄지라도 법 위에 세우는 이런 입헌군주제 막 이런 주장을 해요. 막 의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대한제국하고 독립협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1년 만에 이렇게 같이 존속을 하다가 98년에 독립협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고종에 의해서 이제 해산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얘는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나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38번 보실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일체 해소하고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정부를 계승할 것이니 국내의 13도 대표가 민족 전체의 대표임을 인정한다. 정부의 위치는 아직 상하이에 둘 것이니 각지의 연락이 비교적 편리하기 때문이고 위치는 상하이예요. 정부의 명칭은 뭐예요? 이거 정부의 명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위치를 삼았고 독립선언 이후에 각지를 원만히 대표하여 설립된 역사적 사실을 살리기 위함이다. 자, 그럼 내용 보시면요. 국문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요건 아니죠. 요거 국어연구 이런 거 관련인 거고 기간지인 만세보를 발행하였다. 천도교 관련 있고요. 대한 광복회 비밀결사 요거는 이제 1910년대에 나오게 되는 비밀결사고요. 구미위원부를 설치해 외교활동을 펼쳤다. 임시정부가 위치를 상하이로 삼은 이유는 외국에 있는 공사관들 많이 몰려있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독립을 하기에 좋은 위치. 그래서 상하이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부는 구미 미국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리 위원부 이렇게 두 군데 있었어요. 파리하고 미국하고. 자, 고종의 인산인을 계기로 장례식을 계기로 해서 3.1운동을 계획하였다. 이거는 3.1운동 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정답 4번. 자, 39번 보실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쭉 보게 되면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영릉가로 쳐들어갈 수 없었다. 영릉가에 들어가서 반드시 공격을 알리는 신호탄을 올려야만 했다. 자, 누구의 사령관? 양세봉이죠. 양세봉 사령. 영릉가 흥경성 전투, 양세봉 이거 남만주 지역에 자리 잡았던 남조선 혁명군과 그 다음에 이거 중국의 의용군하고의 합작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전투입니다. 영릉과 흥경성, 한중연합작전 30년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작전 추진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미의병이에요. 그러니까 정미칠조약 맺어지고 났기 때문에 요건 연도는 1907년에 정미조약이 맺어지고 1908년 북로군정서 등의 청산리 전투 요거는 1920년대고 조선 의용대가 조직되어 대일항전에 참여하였다. 자, 정답 요거 3번이죠. 조선 의용대가 조직이 된 거 1938년이에요. 조선
의용대. 그러니까 이제 37년에 중일전쟁 일어나고 나서 김원봉이 이끌었던 의열단이 그러니까 개별 투쟁하는 거 한계를 느껴서 나중에 이제 민족혁명당을 만들고 또 이제 나중에 그 민족전선연맹 산하에다가 요 의용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대한독립군이 봉오동에서 적군을 격퇴하되고 20년이죠. 그 다음에 밀산에서 자유시 참변당하죠. 자유시로 이동해서 이렇게 21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의용군,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으로 펼치게 되는 거 30년대 상황. 그래서 30년대 거 고르면 되는 문제였어요. 조선의용대. 참고로 여러분 요거 조선의용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에서 처음에 한인 무장부대예요. 군대예요. 자, 40번 보실게요. 가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항일의 맹렬한 불꽃, 김원봉, 만주에서 김원봉이 조직한 뭐예요? 식민통치 기간 파괴하고요. 5. 파괴, 7. 가살, 주요 수뇌부들 요인들 암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는 폭력이 들어가야 되고 민중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 이거 의열단이죠. 의열단.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라고 했는데 공채를 발행을 하게 된 거는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신민회죠. 자,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요거는 동학에서 나온 거고요. 2차 동학 농민운동.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의거를 결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의거를 결행한 거는 요거는 윤봉길. 자, 한인애국단. 자, 그 다음에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강령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김원봉이 찾아갑니다. 누굴 찾아가요? 신채호를 찾아가서 우리 의열단이 활동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글을 하나 작성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혁명 선언을 쓰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요. 그 전에 뭐 우리가 외교론이다, 뭐 그다음에 준비 실력 양성론이다 이런 거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건 뭐다? 민중이 직접 나서고 뭐 있어야 된다? 반드시 폭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김원봉의 의열단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문항이고요. 밑줄은 법령이 시행되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1점짜리고요. 자, 요것도 우리나라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일제강점기 파트는 패턴화가 이루어져 있다.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 1930년대 민족말살통치 시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1910년에 태형령 이런 거 잘 나오죠.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적용하는 조선인 태형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법령 요거 이제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때 자 보세요. 보통경찰 아니고요. 헌병 군인경찰제가 시행이 되었다. 정답 1번이죠. 자, 미국 공출이에요. 강압적으로 곡식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거 공출제. 이거는 민족말살 통치 시기 30년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우리 요거 문화통치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고등교육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0년대. 암태도 소작쟁이가 일어났다. 이 소작쟁이 나오게 된 거 20년대고요. 여자정신 근로령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3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는데 정확하게 여자정신 근로령은 44년에 이루어지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뭐 연도를 44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민족말살 통치 시기 때 여성들의 노동력도 이렇게 착출해서 갔구나. 마찬가지. 이거 미국 공출제도요. 이게 민족말살 통치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뭐 완전히 이제 다 빼앗아 가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42번 보시면 밑줄근 계획이 실시되었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그림은 배꼽이 배의 10배라는 신문 만평인데요. 과도한 수리조합비 징수를 풍자한 거예요. 저렇게 수리조합비, 수리시설, 관계시설 많이 만들려고 하면 이건 우리 수전농법에 해당되는 논농사 자꾸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일본에 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쌀. 그래서 우리 쌀 이렇게 증식시켜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20년대 경제침탈, 산미 증식계획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함경도에서 반공령이 선포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일제강점기 전이에요. 189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지계학문이 설치되어서 지계가 발급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대한제국기 때
대한제국. 증산량보다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증산을 시키는데 이게 그만큼 목표치에 미달돼도요. 그래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인들 어떻게 하느냐? 만주에서 잡곡 가지고 가서 그거 먹어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 1인당 쌀의 소비량은 되려 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4번.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가 되었다. 요거 1905년. 그다음에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제정이 되었다. 요거 허가 받아야지만 하는 거. 요거는 1910년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미증식 계획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요렇게 들어가고요. 자, 미축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쭉 보시면 일제는 중일전쟁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침략전쟁을 확대한 이 시기에, 그러니까 37년 이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민중말살 통치기, 그래서 국가 총동원법 내려지고 다 빼앗아가는 시기. 조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을 하였다. 징용, 징병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원각사에서 은세계를 관람하는 청년 뭐 이런데 이거 대한제국기 그래서 아니고요. 1908년 뭐 그다음에 보안회가 개최된 집회에 참석한 상인 보안회 이거 황무지 개척하려고 하는 거 일본이 황무지 개척하려고 하는 거 저지한 거죠. 1904년이고요. 요거는 교조신원운동에 참석하는 동학교도인데 동학농민운동 1894년이죠. 이 동학농민운동이 터지게 되는 처음에 이제 출발은 처음부터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 교조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신원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자, 국채보상 기성에 성금을 내는 여성, 이거는 국채보상 운동이죠. 우리나라 돈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빌려져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됐는데 그거 돈 갚자 이렇게 가는 게 국채보상 운동이에요. 우리나라 병합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1907년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받는 학생,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연도를 써드렸지만 사실 연도 중요하지 않아요. 시기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골라서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급 정도의 난이도는 이제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4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1928년 2월 15일 가의 창립 1주년을 맞았다. 뭐 기념 사진인데요. 사진도 있고요.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일체의 기회주의 절대 부인한다. 그래서 우리 손을 잡았는데요. 누구랑 단결한 거냐면 민족주의계와 그다음에 이 민족주의계 중에서도 타협하는 애들 안 받겠다는 거예요. 비타협주의자와 그다음에 사회주의계가 손잡아서 최초로 국내에서 탄생한 민족 유일당 운동의 성공 결과물이죠. 신관해. 자,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됐다. 요거는 신민해고요.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한글이나 국어와 관련된 연구회잖아요. 조선어 학회. 자, 비밀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다. 대한민국 임정이고요.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보완해.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당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정답이 요거죠. 그래서 요 신간회는요. 우리 26년에 이미 60만세 운동이 터져요. 그래서 요 운동이 터지고 나서 여기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계가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저 운동의 과정에서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여파가 결국 신간에 영향을 끼쳐서 둘이 합작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신간회가 29년에 터지는 이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로 치면 얘는 26, 얘는 27, 29 이렇게 들어가요. 4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보실게요. 다음 자료의 사회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쭉 보시면 백정이니 천인이니 하여 그 무엇이 특별한 조건이나 있는 것처럼 왜 천대와 학대를 하며 멸시하는가. 다 같은 인생으로 다 같은 조선 사람으로 다 같은 남자로 다 같은 여자로서 짐승이나 또는 저 무엇으로 대우할 이유가 무엇이며 무슨 도리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쭉 내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 여기 이미 첫 번째에서 백정 우리 차별하지 말아라.
이미 신분제도 폐지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백정을 차별하는 여러 가지 제약이 되는 것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사회운동. 자, 간도협약의 내용을 분석한다. 관련성 전혀 없죠. 영선사가 파견된 지역을 찾아보게 된다. 이 영선사는 청나라의 파견이 중국으로 간 거고요. 조선 형평사, 그죠? 이거 형평운동입니다. 지역은 우리 진주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태극서관과 자기 회사 같은 것들을 설립한 단체를 조사한다. 요거는 신민회. 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계기, 뭐 러시아하고의 사실은 좀 갈등 구조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관련성이 없고요. 사회운동 정답 3번입니다. 중국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게 내용이 헷갈리게 비슷한 어떤 사건으로 같이 선택지가 들어가지 않고요. 전혀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기가 굉장히 수월한 문제입니다. 45번. 자, 46번 보실게요. 사유는 치안유지법으로 윤세복을 비롯한 간부 25명이 잡혀갔는데 단군 신앙을 통해서 했었던 조선 민족 정신을 배양하고 단군 교정. 이거 뭐예요? 이거 나중에 대종교. 이거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거. 가해 종교 활동. 자, 보시면 사찰령 폐지 운동을 주도하였다라고 했는데 저거는 이제 불교죠. 사찰이니까. 자, 항일단체인 그렇죠. 중강단을 결성하였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북간도 지역에 중강단, 대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중강단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저산하에 북로군정서 나오게 되면서요.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 청산리 대첩 이렇게 다 연결고리가 있고요. 개벽과 신여성 요거는 천도교 해당되고 새생활운동 간척사 요거는 원불교죠. 자, 의민단 천주교에 해당이 됩니다. 자, 47번 보실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이제 현대사 들어가는 거고요. 60이에요. 6월달 국민대회 행동요강 애국가 제창하고 뭐 자동차는 경적을 올리고 국민들 형편에 따라서 만세삼창하든지 제자리에서 일본과 묵념하면서 민주쟁취의 결의를 다진다. 이거 민주화 운동이죠. 이거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삼선개헌에 저항하여 일어났다. 요거는 삼선개헌, 요거 박정희죠. 삼선개헌 유신헌법 박정희고요. 신군부의 계엄령이 전국 학대에 항거하였다.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학대. 그래서 저게 이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광주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5.18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6월 항쟁하고 관련이 없고요. 전두환 정부를 맞지만. 굴욕적인 한일국교 정상화, 요거는 박정희 이렇게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 요거는 3.15 부정선거, 그래서 4.19 혁명에 해당되는 민주화운동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우리는 이 6월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의 대통령 우리가 직접 뽑을 수 있는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48번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했는데 현대사 인물카드입니다. 재단사였고요. 그래서 서울평화시장에서 일을 했는데 제일 그 낮은 직급에 해당하는 시다부터 시작해서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일을 하셨고 바보 전태일이라고 또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동 조건을 개선해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분신을 하셨던 분이죠. 전태일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빠르게 이제 급속 성장하다 보니 이제 거기서 희생하셨던 여러 이제 노동자 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전태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 시절 때 고문을 통해서 이제 희생을 당하셨던 박중철 열사, 그 다음에 또 이한열 열사, 이거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있죠. 연세대학교 이한열 최루탄 맞아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이 사진에 나오게 되면서 또 6월 민주항쟁을 더욱더 확산시켰던 이한열 열사. 자, 그 다음에 장준하 선생이 한국광복군에 들어가셔서 활약을 하시기도 했고요. 나중에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를 내시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윤상원 5.18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도청을 지키셨던 분이죠. 그래서
남은 뭐 거기 같이 도청원에 있었던 학생들 다 나가서 이제 우리의 이런 어떤 실정이나 상황을 꼭 증명을 해라. 본인은 끝까지 이 도청을 지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미처 그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서 마지막에 그 영혼 결혼식을 올렸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리는 음악, 임을 위한 행진곡 뭐 이런 것들 또 나왔던 대표적인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상원. 자, 그래서 정답 48번은 2번 이렇게 들어가고요. 49번. 다음 문서를 작성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국민의 주체의식을 확립하고 뭐 이렇게 사회 기풍하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장발당속을 했다. 또 쭉 또 보게 되면요. 뭐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면 물론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시켜서 뭐 이런 내용도 나오죠. 이거 언제죠? 박정희. 박정희 정부. 자, 긴급조치가 발표가 되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 많이 제약을 걸었죠. 자유와 인권 이런 것들 제약 걸었던 긴급조치. 맞는 내용이고 서울 올림픽 대회가 열린 거는 여러분 저거 유치한 거는 전두환이에요. 정확히는. 근데 이게 이제 올림픽 대회가 열렸던 거는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때.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노무현 때. 그래서 2005년에 그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새롭게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노무현 때 나왔고요. 노무현 정부 때.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었다. 김영삼이죠. 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50번 보실게요. 가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하고 소련 그래서 쭉 뭐 내려서 보시면 북방 외교하고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네요. 노태우 정부 시절인데 자, 노태우 정부 때 남북관계 어떻게 풀리느냐 정답 2번이죠. 남북 기본합의서. 기본합의서 안에 특징이 되는 내용은 상호 간의 불가침 그리고 교류와 협력을 더 확대하자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고요. 금강산 관광사업을 실시한 거는 우리나라 정상 처음으로 정상회담 열렸던 거 김대중 정부 때고요.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이거 역시 김대중 정부 때. 자, 이산가족이 고향 방문이 최초로 성사시켰던 거는 요거는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그래서 요거 3번. 3번은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최초 정상이 만난 건 아니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 요거는 박정희 정부 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50번까지 우리가 44회 중급 기출을 다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무난하게 풀으셔서 4급 말고 3급까지 좀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출 선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저는 또 45회 기출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